존경하는 이태규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국정 전반의 총체적 위기고 특히 외교 리더십의 위기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이펙 정상회담에 만약에 불참하는 게 확정이 되면 그로 인한 국익의 손실을 뭐로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심각한 국면이고 외교장관의 독특한 아니면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외교부 직원만이라도 혼연일체가 돼서 이거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오가 어떻습니까? 예, 저희로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든 외교부 직원들이 만번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지소미아 한일 간 군사정보 포괄포 협정에 관해서 내가 갖는 근본적인 의미는 왜 서두르냐입니다. 왜 서두르냐? 문민 전체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형성된 것도 아니고 또 야당은 모조리 다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왜 서두르는지 혹시 SCM에서 이걸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압력을 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는 한미 간에 그냥 늘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논의됐던 그런 상황이니까 압력 차원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올해 이제 이거를 더 길게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가 최초로 이제 제기된 게 89년에 절칙이 먼저 사실은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게 보게 되면 한 27년 정도 된 그런 이제 사안이고 특히 이번에 4.54 핵실험을 통해서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이런 협력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루기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난 2012년에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그런 노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생긴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 공감되고 국민적 공감대는 아직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동안에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우선 가까운 야당 지금 현재 세 당이 전부 다 반대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국방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다음에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 나토 회원국, 프랑스, 스웨덴,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볼가리아 등 24개국, 볼가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독특한 위치인데도 우리 MOU 형태된 협정이건 지금 맺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보호 협정을. 그런데 왜 한일 요것만 구체적으로 문제가 자꾸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방안보당국에서는 이걸 이제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반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 일각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일 그 역사 관련된 그 현안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부 이제 일본의 우익 세력들의 그런 행동들 이런 데 비춰볼 때 보다 큰 틀에서 이제 좀 우려가 표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번 이제 정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에 정보 보호에 관한 하나의 절차 또 관리 방법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2012년에 제의한 바 있고 러시아와는 이미 벌써 협정을 갖고 있고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된 이 시점에서 일본과도 그러한 협정을 갖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 차원에서만 보면 긍정적이라고 그럴까 그래도 봐줄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 자산을 우리보다 좀 압도적으로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에서 24시간 정찰에서 얻은 정보, 특히 잠수함에 관한 이런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우리가 그냥 공짜로 갖다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 거꾸로 보면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국익에 맞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미일 연합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건 안보적 측면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일본이 정찰, 신호 정보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국과 겹친다. 그 정도는 우리도 이미 다 받고 있다. 왜 이래 우리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휴미트만 괜히 뺏기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수한 안보적 측면에서도 그런 반대가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정보라도 우리 측 비밀 등급보다 높여가지고 필요한 정보기관이 불가하고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가져갈 수도 있겠냐. 이건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본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본의 대북 군사 정보를 지나치게 의존하면 우리 스스로 군사 정보 능력을 갖추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보 능력, 개발 능력이 또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이것은 일본 자위대가 국방군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거에 불과하다. 그거의 서국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군사적으로도 반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교적 측면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이미 표명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시아판 나토 결성과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의 MD 체제, 미사일 방어 체제의 완성을 위한 단계적 수순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리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지소미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국한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드 문제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 문제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과연 중국이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것이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뭐 일부 주변국에서는 하여튼 그 사드든 이런 군사정보보호협정이든 아니면 또 앞으로 있었던 다른 문제든지 간에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측면보다는 자신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가능한 한 그런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요. 최소한도 외교부 장관은 반대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 이제 뭐 제가 외교부든 아니면 다른 부서 장관이든지 간에 일단 지금 이 북한과 북핵 위협의 그 현재 그 위험성을 저희가 알면 알수록 이제 이런 것을 할 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89년 이후에 27년 동안 논의됐던 이런 그런 이제 협의가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된 최고도에 달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는 것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지금 계속 할 것입니다. 예, 문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원미 을 출신의 서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 100만 집회를 봤을 겁니다. 두 분 장관. 네네. 그 내용은 추격하면은 대통령 물러가라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그걸 봤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통일부 장관도 같은 견해죠. 물러가라고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은 아니,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95%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5%만 지지를 받고 있다고 돼 있는 것. 그러면은 두 분 장관께서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 있다 하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야하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통일부 장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 자세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예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통일부 장관 말씀해 보십시오.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예. 예, 물론 뭐 통일부 장관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차원이고요. 하여튼 저희로서는 저희한테 주어진 임무를 특히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아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100명 중에 99명이 대통령 하야하야라는 입장이 옳다고 보고 있어요. 두 분 장관들께서는 전 국민의 목소리가 귀에 안 들어옵니까? 못 듣는 척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대통령께 물러나셔야 옳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사람은 상식선에서 살아야 합니다. 장관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본의원의 질문 틀렸습니까? 맞다고 안 보세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 물러나셔야 합니다라고 말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 보기 힘들어요. 지소미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입장들이 서로 다른데 오늘 이게 가슴행이 됩니까? 외교부 장관. 문안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가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 안 해야 합니다. 장관의 위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누가 결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실무진에는 외교부 직원도 들어가 있죠. 네네. 그러면은 그 실무진을 통해서 지금 이 국면에서 가스명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훈령을 보내야 돼요. 동경에서 합니까? 네. 바로 보내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의 뜻에 배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결과예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건 상식과 지극히 벗어나는 행위예요. 아무리 옳은 판단을 하고 아무리 이게 맞다 생각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되는 데는 늦춰야 돼요. 지금 국내 정세가 이러니까 좀 늦추자라고 말하는 게 상식에 맞는 것이지 이런 정국에서 그걸 동경 가서 가서명을 한다?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는 정신 나간 정도가 아니고 심하게 말하면 나라 팔아보려고 하는 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러세요? 무슨 이런 짓이 있어요? 말에 맞는 짓을 얘기해. 상식에 맞는 얘기예요? 당장 그만둬야 돼요. 장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다음에 책임 줄고 안 하려면은 여기 중지하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상식에 합당한 짓이에요. 그게 나라에 대한 도리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계속 네. 보십대로 그냥 강행하겠어요? 단답을 해보세요. 그냥 계속해서 본 의원이 말하는 대로 중지 지시할 것이요, 안 할 것이에요. 그 정부 내에서 이제 그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국방부 주무부처인 국방부 정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더 옳지. 네, 그 일단 국민이 왜 있어요? 국방장관께서도 아마 오전에도 설명을 하셨고 아마 지금도 또 국방위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국방장관이 아무리 옳은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네. 국민이 이 상황에서 하지 마시오라고 하고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국민이 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세는 가슴행하겠다는 것은 국민 무시하고 우리끼리 한다 이거예요. 그 심하게 말하면 매국이 될 수 있어요. 중지해야 합니다. 장관이라도 실무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국민 도리와 맞지 않다. 다음에 해도 안 늦다. 라고 말씀하고 중지시켜야 합니다. 안 시킬 때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거예요.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멕시코 구속되어 있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없어서 다 말 못하겠는데, 그 경찰 여사 그 사람 안 돼요. 대사도 안 돼요. 자세한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하겠는데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네. 두 사람한테 조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골이 죄송합니다. 구골이 우리나라 상세 지도를 반청을 요청했죠. 관련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서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인데 안 돼요. 이거 구글 마음대로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이 멕시코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결과를 외교부 본부에서는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멕시코 현장에서 들어오는 얘기가 왜곡돼 들어오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보고되는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아마 대사관 측에서 여러 가지 농간을 부리는 것 같은데 이걸 장관께서 정확히 보시고 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주 걱정했던 바가 나타나는데 지난번 멕시코 현장 국감에서 제대로 추궁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혹시 대사관 측에서 석방을 방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해서 가능한 협조를 내가 얻으려고 제대로 따지지를 안 했어요. 적당히 따졌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걱정하던 바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석방을 안 시키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나는 보통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서면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보시고 제대로 판단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설 의원님이 그동안에 너무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많이 이제 아주 힘이 됐고요. 저도 이제 각별히 제가 신경을 쓰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 재국민 영사대사가 멕시코 가는 길에 이제 친서를 갖고 가서 멕시코 측에다 전달을 했고 또 항소심 고등법원장도 강고심 고등법원장도 만났고 또 가능한 한 조속히 이제 판결하겠다는 확답도 들었습니다. 또 제가 다음 주에 멕시코 외교장관을 이제 호주에서 만나게 돼 있을 때 이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또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비록 좀 초동 단계에서 그 영사가 좀 미흡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저희 재국민이 추가적인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에서 특히 고위 채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